안녕하세요. 풋볼리스트 윤희영 기자입니다. 마요르카의 라리가 17라운드 경기가 있었죠. 오사수나 원정 경기를 갔다 왔는데요. 마요르카가 0대1로 패배를 했습니다. 경기 내용을 좀 요약을 해드리면 전반전은 그럭저럭 잘 버텼지만 후반전 2분에 아이마르 오로즈에게 선제 실점을 내주면서 0대1로 패하게 됐고요. 아기레 감독은 실점 후에 공격자원 좀 대거 투입을 하면서 분위기 반전을 노렸지만 끝내 득점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이강인 선수도 이날 왼쪽 미드필더로 선발 출전을 했습니다. 5-4-1 포메이션, 항상 사용하는 5-4-1 포메이션을 사용을 했고 무리키 선수, 그르니에, 바바, 다니 로드리게스가 공격진을 좀 형성을 했습니다. 스쿼드 한 자리에 좀 변화가 있었는데요. 그르니에 선수가 오랜만에 좀 선발로 기용이 됐습니다. 원래 주전이던 루이스 데갈라리타는 최근에 좀 빌바오 이적설이 나오고 있죠. 이날 경기에서는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강인이 중원에서 그르니에 선수와 호흡을 좀 맞추게 됐고요. 이강인은 전반전에 굉장히 좀 정확한 킥을 좀 구사하면서 마요르카의 공격을 도왔는데요. 전반 5분 그리고 전반 11분에 침투 패스와 또 정확한 프리킥을 동료들에게 연결을 했습니다. 근데 공을 받았던 코스타와 코페트가 모두 오프사이드 위치라서 득점 상황까지 이어지진 않았고요. 이날 마요르카가 또 유독 패스 미스가 많았는데 이강인도 레프트백 코스타와 호흡이 조금 맞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전반 43분에 이강인이 탈압박으로 수비수를 벗겨낸 뒤에 코스타한테 패스를 했지만 사인이 맞지 않아서 패스 미스가 발생하는 장면이 좀 대표적이었죠. 구르니에와 번갈아가면서 세트피스를 좀 차다 보니까 마요르카가 예전보다는 이강인의 킥을 좀 더 많이 활용할 기회는 좀 적었던 것 같습니다. 후반 13분에는 이강인이 좀 공을 주우러 가다가 상대 감독을 못 보고 서로 부딪히는 장면이 있었어요. 이때 또 아빌라가 이강인에게 달려와서 이강인이 밀치면서 옐로우 카드를 받기도 했는데요. 근데 서로 감독도 그렇고 이강인도 그렇고 서로 보지 못한 상황이라서 큰 신경전 없이 이제 사건 일단락이 됐습니다. 이강인은 후반 38분까지 뛴 뒤 앙헬 로드리게스와 교체가 되면서 이날 경기를 마쳤습니다. 이날 이강인 선수한테 가장 화제가 됐던 거는 좀 판정 논란, 좀 옐로우 카드를 받았던 이 판정이었는데요. 이강인은 전반 38분경에 프리킥을 차려고 서 있다가 옐로우 카드를 받았습니다. 시간 지연이 이유였는데 아기레 감독과 그때 또 소통 중이었거든요. 근데 심판은 전반 38분, 원래 이 시간대에는 이렇게 시간 지연이라는 게 많이 없잖아요. 근데 심판은 옐로우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강인은 시즌 5번째 옐로우 카드를 받으면서 18라운드, 다음 경기인 18라운드 셀타비고전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경기 후에 기자회견장에서도 이거에 대한 좀 질문이 나왔어요. 아기레 감독도 좀 의아하다는 그런 좀 반응을 보였습니다. 전반 35분 시간 제한으로 경고를 준 건 놀랐다. 80분 가까이 돼서 골키퍼가 그런 행위로 경고를 받을 수는 있지만 전반전엔 잘 모르겠다라고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올 시즌에 굉장히 좀 꾸준하게 활약을 보이면서 주전으로도 기용이 되고 있었는데 이번 옐로우 카드 5번째 옐로우 카드로 다음 셀타비고전에서 좀 결정하는 거는 마요르카 입장에서도 굉장히 아쉽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자회견장에서도 무엇보다 중요한 이강인이 좀 다음 경기에 못 나오는데 라는 이런 뉘앙스의 질문이 좀 주어지기도 했었고요. 그래도 좀 굉장히 좀 쉴 새 없이 이강인이 이번 시즌 뛰어왔으니까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쉴 수 있는 시간이 좀 생겼다는 거,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쉬는 김에 올 시즌 활약이 좀 어땠는지 다시 한번 좀 복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월드컵 이후의 활약상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총 5경기에 출전을 했습니다. 월드컵 이후에도 굉장히 소수팀 일정으로 바빴죠. 12월 20일 코파델리 2라운드에서 레알 우니온을 상대로 선발 출전해서 75분을 소화를 했고요. 12월 30일에 라리가 15라운드 헤타페전에서도 선발 출전해서 84분을 뛰었습니다. 1월 4일에는 코파델리 3라운드가 있었는데 폰테베드라전, 여기서는 후반전 교체 출전을 해서 연장전까지 소화를 하면서 총 74분을 뛰었습니다. 1월 7일에는 라리가 16라운드 바야돌리드전이죠. 바로 지난 경기였는데요. 후반전 교체 출전해서 28분 정도 소화를 했습니다. 역시 가장 돋보였던 거는 바야돌리드 전이었는데 후반전에 교체 투입된 뒤 곧바로 좀 경기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는 활약을 했죠. 그때도 영상을 찍었지만 굉장히 가나전이 생각나는 그런 활약이었는데요. 후반 종료 직전에는 정확한 프리킥으로 아브돈 프라치의 골의 기점 역할을 좀 했습니다. 사실 경기 직후에는 이강인의 도움이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마페오의 머리에 살짝 맞으면서 공식적으로 어시스트로는 기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라리가 공식 스탯에는 2골 3도움, 오심 2골 3도움으로 아직 기록이 돼 있습니다. 이번 어시스트가 기록이 됐으면 4, 5도움으로 총 6개의 공격 포인트잖아요. 후반기에 좀 4개 정도 더 추가를 하면 10개, 공격 포인트 10개까지 좀 늘어볼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어시스트가 취소인 게 좀 아쉽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올 시즌 그래도 전체 활약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다시 제가 이걸 돌아보면서도 이강인 선수가 정말 커리어에서 큰 좀 발전을 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일단 첫 번째 경기였던 빌바오전부터 굉장히 좀 좋은 활약을 보이면서 기대감을 높였었죠. 헤딩 슛으로 득점에 가장 가까운 기회를 만들기도 했고요. 그 이후 2라운드부터 무려 4경기 연속으로 공격 포인트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2라운드 레알 베티스전이었죠. 멋진 크로스로, 정말 정확한 크로스로 무리키의 헤더골을 도우면서 첫 어시스트를 기록을 했었고요. 3라운드 라요 바이카노 원정 경기에서는 리그 1호 골이 터졌습니다. 그때 무리키와 수비가 헤딩 경험을 하면서 공이 좀 뒤로 흘렀고 그걸 이강인 선수가 쫓아가서 왼발 슛으로 마무리를 했었죠. 4라운드 지로나전에서는 코너킥으로 라이오의 동점골을 좀 어시스트를 했죠. 사실 이 장면은 라이오도 굉장히 좀 잘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강인 선수의 킥도 워낙 정확했습니다. 5라운드 레알 마드리드전이었죠. 사실 이 경기에서 이강인이 그동안 해왔던 활약을 좀 펼칠 수 있나가 굉장히 관건이었는데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도 정말 좋은 활약을 펼쳤고 전반전에는 또 정확한 프리킥으로 무리키의 선제골을 어시스트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경기를 통해서 역시 이강인은 좀 큰 경기에서도 강한 선수구나 라는 걸 좀 다시 한번 볼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는 공격 포인트가 조금 잠잠하다가 11라운드에서 다시 터졌습니다. 발렌시아를 상대를 했던 경기였는데요. 팀 승리를 이끄는 역전골을 넣었죠. 특유의 바디 페인팅으로 상대 수비를 속인 뒤 좀 강력한 왼발 슛을 때려 넣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골이었죠. 자신을 버린 친정팀한테 빗을 꽂는 그런 골이었는데요. 그래도 세레머니는 하지 않으면서 예의는 또 지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발렌시아 팬들 입장에서는 이강인이 이렇게 골도 넣고 세레머니도 안 하니까 괜히 더 아쉬웠을 것 같네요. 그 이후에 이런 활약으로 월드컵 최종 명단에까지 발탁이 됐습니다. 월드컵에서도 4경기 모두 다 뛰었죠. 조별리그부터 16강 경기까지 전 경기에 출전을 했습니다. 우루과이전에서는 후반전에 교체 투입되면서 15분 정도 소화를 했는데 사실 이강인 선수가 월드컵에서 경기에 나올 거라고 예상한 사람들은 많이 없었어요. 가나전에서는 또 후반전에 교체 투입이 됐는데 곧바로 경기 결과를 좀 이렇게 바꿀 만한 완전히 분위기를 바꿔놓는 그런 활약을 펼쳤죠. 상대 수비에 공을 뺏은 뒤 조규성 선수의 헤딩 만회골을 돕는 역할을 했고요. 이강인 선수가 들어간 이후에 동점골까지 터지고 굉장히 한국이 좀 몰아쳤으니까 이강인 효과가 확실했다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활약으로 포르투갈 전에서는 선발로도 좀 기용이 됐었고요. 포르투갈전 김영권 선수의 골이었죠. 그 골도 시작이 이강인 선수의 코너킥이었고 호날두 등 맞고 김영권 선수 앞에 떨어졌었죠. 어느 정도 골에 관여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브라질전에서는 교체로 16분을 소화하면서 자신의 첫 월드컵을 마쳤습니다. 진짜 정리를 해보니까 정말 더 대단했던 2022-23 시즌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후반기 마무리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벌써 이 전반기 활약만으로 프리미어리그 이적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겨울 이적 시장이 지금 2주 정도 남았거든요. 근데 프리미어리그 아스톤빌라, 뉴캐슬 이런 팀들이 좀 관심이 있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분위기로는 아직까지는 잔류에 좀 더 무게가 실려있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이강인 선수의 다음 경기는 레알 소시에다드와 구강컵 16강전이거든요. 16강부터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중요한 경기라고 볼 수 있겠죠. 사실 마요르카는 잔류가 좀 더 우선인 팀이라 이 경기에서 힘을 뺄 수는 있겠지만 이강인은 어차피 셀타비고전에서 못 나오기 때문에 아마 선발로 기용이 될 것 같고 또 소시에다드 입장에서는 이거 우승도 노려볼 수 있는 대회이기 때문에 그래도 주전 선수들이 꽤 나오지 않을까 좀 예상이 됩니다. 또 빌바오전에서 득점포를 가동한 이강인의 전동료이자 친구인 쿠보 다케오사와의 좀 맞대결도 좀 기대가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강인 선수의 오사수나 활약상 후토크를 한번 해봤고요. 옐로우 카드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이번 옐로우 카드로 어느 정도 여유는 조금 생겼겠죠. 뒤에 경기까지는.
네, 그래도 올 시즌 굉장히 바쁘게 달려왔어요. 지난 시즌들에 비해서 가장 많은 시간을 뛰고 있기도 하고요. 아마 시즌 종료 시점에는 이강인 커리어에서 가장 많은 활동 출전 시간을 기록한 그런 시즌이 될 것 같은데요. 이강인 선수가 지치지 않고 이번 시즌 잘 좀 활약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